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구름이 산을 감싸고 안개가 들판을 덮는 아침이었다. 이곳에서 최진호와 박수미 부부는 20년 넘게 소를 키우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축산농부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 농장들이 소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면 항상 도움을 청하는 존재였다. 진호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자라며 가축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아픈 동물들을 치료했고, 특히 출산을 앞둔 소들에게는 더없이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는 손길로 유명했다. 수미는 농업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이론적 지식과 실전 경험을 두루 갖춘 여성이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은 마을 축제에서였다. 당시 진호는 아픈 송아지를 치료하고 있었고, 수미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진호와 수미의 농장은 평화 목장이라 불렸다. 그곳은 단순한 소농장이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 농장에 들러 송아지들과 놀았고, 어른들은 진호와 수미의 경험담을 듣기 위해 종종 모여들었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며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는 아침 일찍 농장을 둘러보던 중 미랑이라 불리는 한우가 평소보다 배가 불러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랑이는 3년 전 태어난 젊은 암소로 이번이 첫 임신이었다. 진호는 수미를 불러 함께 미랑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여보, 미랑이가 임신한 것 같아. 언제 수정이 된 거지? 진호가 물었다. 수미는 기록장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작년 8월 말쯤이야. 이제 거의 9개월이 다 되어가네. 곧 출산할 때가 됐어. 부부는 미랑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가 높은 사료를 추가로 공급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미랑이의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체중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수미는 농업대학 시절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말했다. 여보, 미랑이가 쌍둥이를 가진 것 같아. 배가 너무 크고 움직임도 평소와 달라. 진호는 수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쌍둥이라면 출산이 더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할 거야. 부부는 미랑이를 위해 특별한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축사 한쪽에 깨끗한 짚을 두껍게 깔고 출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준비해 두었다. 마을의 수의사인 김 선생에게도 연락해 미랑이의 상황을 알려두었다. 5월의 어느 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진호와 수미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축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수미야, 미랑이가 진통을 시작한 것 같아. 진호의 외침에 수미도 서둘러 축사로 향했다. 축사에 도착한 부부는 미랑이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미는 즉시 따뜻한 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진호는 미랑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곧 시작될 것 같아. 첫 출산이라 더 힘들 수 있을 거야, 진호가 말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랑이의 진통은 계속되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랑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진호와 수미는 번갈아가며 미랑이를 안심시키고 출산을 돕기 위해 준비했다. 밤 11시경 드디어 첫 번째 송아지의 앞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숙련된 솜씨로 송아지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도왔다. 여보, 조금만 더. 미랑아, 힘내. 수미가 응원했다. 마침내 첫 번째 송아지가 세상에 나왔다. 작고 젖은 몸이었지만 활기찬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진호는 송아지의 코와 입에서 점액을 제거하고 호흡을 확인했다. 건강한 수송아지야. 정말 예쁘네. 진호가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미는 송아지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미랑이가 정말 잘했어. 첫 출산인데도 아주 훌륭해.
부부는 첫 번째 송아지의 출산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미랑이의 표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진호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 미랑이가 계속 힘을 주고 있어. 진호가 말했다. 수미도 동의했다. 맞아. 내 생각대로라면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랑이는 다시 강하게 진통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두 번째 송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빠르게 두 번째 송아지가 세상에 나왔다. 암송아지네. 쌍둥이였어. 수미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진호도 웃으며 두 번째 송아지를 닦아주었다. 이렇게 건강한 쌍둥이를 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에 기뻐하는 부부였지만 놀랍게도 미랑이의 진통은 멈추지 않았다. 수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랑이를 살펴보았다. 여보, 미랑이가 아직도 힘을 주고 있어. 설마. 수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송아지의 앞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 쌍둥이, 난생 처음 보는 일이야. 농업대학에서 배운 통계를 기억하는 수미가 말했다. 한우에서 새 쌍둥이 출산은 10,000분의 1 확률이라고 했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세 번째 송아지는 첫 두 마리보다 출산이 더 어려웠다. 미랑이는 지쳐 보였고 진호와 수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도왔다. 마침내 세 번째 송아지도 세상에 나왔고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또 수송아지네. 진호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부부는 세 마리의 송아지를 모두 안전하게 출산시킨 미랑이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지친 미랑이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휴식을 취하게 했다. 세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은 이제 엄마 곁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랑이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호와 수미도 잠시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다. 그때 미랑이가 다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설마. 수미가 미랑이에게 다가갔다. 미랑이는 다시 진통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네 번째 송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 쌍둥이라고? 이건 기적이야. 진호가 외쳤다. 수미는 즉시 미랑이를 도우러 갔다. 한우에서 내 쌍둥이는 통계에도 없어. 아마 수만 분의 1, 어쩌면 더 희귀한 확률일 거야. 네 번째 송아지의 출산은 가장 어려웠다. 미랑이는 이미 세 마리를 낳아 극도로 지쳐 있었고 송아지도 위치가 좋지 않았다. 진호는 수의사로서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 조심스럽게 송아지를 돕기 시작했다. 미랑아, 조금만 더 힘내. 마지막이야. 진호가 미랑이를 격려했다. 수미도 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조금만 더 버텨. 마침내 길고 어려운 과정 끝에 네 번째 송아지도 세상에 나왔다. 작은 암송아지였고 크기는 다른 세 마리보다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네 마리 모두 살아있어. 두 수컷, 두 암컷. 수미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호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축사를 뛰쳐나가 마을 전체에 소리쳤다. 내 쌍둥이다. 미랑이가 내 쌍둥이를 낳았어.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진호의 외침을 들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속속 평화 목장으로 모여들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졸린 눈을 비비며 기적을 보러 왔고 노인들은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감탄했다. 마을 수의사인 김 선생도 급히 호출되어 왔다. 그는 네 마리의 송아지를 꼼꼼히 검사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0년 넘게 수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호와 수미는 밤새도록 미랑이와 네 마리의 송아지들을 돌보았다. 미랑이는 출산 후 탈진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네 마리 모두에게 충분한 모유를 제공할 수 있었다. 송아지들은 차례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첫날을 무사히 넘겼다. 아침이 밝아오자
소식은 이미 주변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고 심지어 서울에서 온 방송국 팀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도착했다. 최진호 씨, 이렇게 희귀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기자가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처음에는 단태아인 줄 알았고 나중에는 쌍둥이를 의심했어요. 새 쌍둥이도 놀라웠는데 내 쌍둥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미도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건 자연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저 미랑이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죠. 뉴스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강원도의 기적, 내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교수들이 직접 평화목장을 방문해 이 희귀한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우에서 내 쌍둥이 출산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사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설명했다. 진호와 수미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미랑이와 4마리 송아지의 건강에 있었다. 특히 가장 작은 4번째 송아지, 작은 별이라 이름 붙인 송아지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했다. 작은 별은 다른 3마리보다 체구가 작고 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했다. 작은 별이가 제일 걱정이에요. 어제부터 젖을 잘 먹지 않아서요. 수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호는 수미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다. 우리가 잘 돌봐줄 거야. 작은 별이도 곧 형제들처럼 튼튼해질 거야. 부부는 교대로 잠을 자며 24시간 내내 송아지들을 돌보았다. 특히 작은 별에게는 추가로 인공수유를 하며 특별한 영양분을 공급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작은 별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갔다. 한 달이 지나자 4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첫째 하늘, 둘째 구름, 셋째 바람, 그리고 막내 작은 별은 평화목장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4쌍둥이를 보기 위해 농장을 방문했고 아이들은 송아지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호와 수미는 방문객들에게 미랑이와 4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농장이 단순한 축산업의 장소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농장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탄생과 돌봄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수미가 말했다. 진호도 동의했다. 4쌍둥이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야.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부부는 평화목장 체험학교를 열기로 결정했다. 주변 학교의 학생들이 농장을 방문해 동물들과 교감하고 농장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은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고 소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진호와 수미는 아이들에게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과 농장 생활의 가치를 가르쳤다. 선생님, 4쌍둥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송아지는 누구예요? 한 학생이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마치 4명의 자녀 중 누가 제일 좋으냐고 묻는 것과 같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하단다. 하늘이는 용감하고 구름이는 호기심이 많고 바람이는 장난기가 많지. 그리고 작은 별이는 작은 별이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의지를 가졌어. 시간이 흐르면서 평화목장의 4쌍둥이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다. 농업 잡지에 특집 기사로 실리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오기도 했다. 심지어 외국의 축산 관련 매체에서도 이 희귀한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진호와 수미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은 따로 있었다. 4쌍둥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그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과 자주 찾아오던 아이들, 그리고 주변 농장 주인들이 모두 모였다. 미랑이와 4마리의 송아지들이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이제는 꽤 큰 소로 자란 4쌍둥이는 각자의 개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하늘이는 언제나 앞장서서 걸었고 구름이는 주변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다. 바람이는 여전히 장난기 넘치게 뛰어다녔고 작은 별이는 크기는 작았지만 가장 영리해 보였다. 파티에서 진호는 짧은 연설을 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내 쌍둥이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경이로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랑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미랑이의 모성애와 끈기에 있습니다. 4마리의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미랑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4마리 모두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수미도 말을 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인내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요.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송아지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농장이 조용해졌을 때 진호와 수미는 축사에 앉아 내 쌍둥이와 미랑이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축사 창문으로 스며들어 소들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믿기지 않아.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진호가 말했다. 수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내 쌍둥이가 우리 농장에 가져온 변화를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교육자가 되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생각했다. 내 쌍둥이의 탄생은 단순한 농장의 일화를 넘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이 더 흘러 내 쌍둥이는 완전히 성장했다. 하늘이와 바람이는 다른 농장으로 팔려갔지만 진호와 수미는 구름이와 작은 별이를 농장에 남겨두기로 했다. 특히 작은 별이는 처음에는 가장 약했지만 놀랍게도 가장 건강하고 온순한 소로 자랐다. 그녀는 체험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가 되었다. 미랑이는 내 쌍둥이를 낳은 후 더 이상 임신하지 않았지만 농장의 다른 소들이 출산할 때면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마치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진호는 장난스럽게 미랑이를 소산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평화목장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내 쌍둥이의 고향이라는 명성과 함께 진호와 수미의 체험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늘 북적였다. 부부는 농장을 확장해 더 많은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들의 철학은 단순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생명을 존중하고 경험을 나눈다. 이 철학은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진호에게 물었다. 선생님, 농부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글쎄,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아마도 내 쌍둥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본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을 거야. 특히 작은 별이가 처음으로 일어서서 걸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살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 그 작은 생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소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감정과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가 자연과 동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 특히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말이지. 평화목장의 명성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농림부에서는 진호와 수미의 농장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다른 축산농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 결과 주변 지역의 축산업 수준도 함께 향상되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미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그녀를 초빙 교수로 초청한 것이다. 그들은 수미가 가진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해, 여보? 수미가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어. 농장은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 수미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고 일주일에 2번 서울로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 특히 내 쌍둥이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었고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장 운영 노하우를 전달했다. 교수님의 강의는 다른 수업과 달라요.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줘요. 한 학생이 말했다. 수미의 강의는 인기가 높았고 그녀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몇몇 학생들은 방학 때 평화목장에서 인턴십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졸업 후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편 진호는 농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친환경 축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소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목장을 확장했고 유기농 사료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다. 소들이 행복해야 좋은 우유와 고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진호는 방문객들에게 말했다. 스트레스 받는 동물은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않은 동물은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평화목장의 제품들은 최고 품질로 인정받았고 유기농 인증도 획득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품 수요가 늘어났고 심지어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직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진호와 수미는 농장의 뒤편 언덕에 앉아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수미가 말했다. 진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두 사람은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과 기대, 수많은 소들의 출산을 도운 기억, 그리고 물론 내 쌍둥이의 탄생까지. 생각해보면 미랑이의 내 쌍둥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미가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야. 그저 평범한 농부로 살았겠지. 수미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한 이 여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목초지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미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농장에서 중요한 존재였고 다른 소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랑이 옆에는 작은 별이가 있었다. 작은 별이는 어미소가 되어 자신의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다. 보세요. 여전히 함께 있네요. 수미가 가리키며 말했다. 어미와 딸이. 진호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을빛이 농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소들의 실루엣이 평화롭게 움직였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신기해요. 수미가 말했다. 한 마리 소의 특별한 출산이 우리 인생을 바꾸다니. 진호는 깊이 공감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선물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가꾸는 거지. 밤이 깊어가는 동안 부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감사했고 다가올 날들을 기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가 있어 행복했다. 평화목장의 이야기는 한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내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와 사랑,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호와 수미가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진호에게 물었다. 선생님, 평화목장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성공이라. 글쎄요, 우리가 추구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수미도 말을 보탰다. 우리는 항상 자연을 존중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연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쌍둥이의 탄생도 그런 선물 중 하나였죠.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음 세대의 농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호와 수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호가 먼저 말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농사일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미도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진호와 수미는 다시 소들이 있는 축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랑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든 미랑이는 이제 걸음이 느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진호는 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미랑아.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정말 특별했어. 수미도 미랑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을 안았다. 우리 미랑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자. 미랑이는 마치 그들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축사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메아리 쳤다. 평화목장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진호와 수미는 일찍 일어나 소들을 돌보았다. 낮에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충만했다. 어느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혼자 축사로 향했다. 그는 미랑이를 확인하고 싶었다. 최근 들어 미랑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축사에 들어서자 진호는 미랑이가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미랑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미랑이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미랑아, 괜찮니? 진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랑이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듯했다. 진호는 미랑이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대단한 소야. 내가 이 농장에 가져온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단다. 그는 미랑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함께했던 세월, 내 쌍둥이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 변화된 농장의 모습에 대해 미랑이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잠시 후 수미도 축사에 들어왔다. 그녀는 진호와 미랑이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즉시 알아챘다. 말없이 다가와 남편 옆에 앉았다. 미랑아, 안녕. 오늘 아침은 어때? 수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랑이는 수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부부는 한동안 미랑이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축사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날 오후 미랑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곁에는 진호와 수미, 그리고 작은 별이가 있었다. 미랑이의 죽음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보였다. 잘 가, 미랑아. 고마워. 진호가 속삭였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미랑이의 몸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우리의 축복이었어요. 작은 별이도 어미 곁에 누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마치 어미의 영혼을 배웅하는 듯 낮은 소리로 울었다. 미랑이는 농장 뒤편 언덕,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에 묻혔다. 진호와 수미는 그곳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여기 미랑이가 잠들다. 내 쌍둥이의 어머니, 평화목장의 영혼. 미랑이의 죽음은 농장에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의 자손들, 특히 작은 별이는 미랑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농장의 중심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흘러 진호와 수미도 나이가 들었다. 그들은 점차 농장 일을 줄이고
대신 젊은 농부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이 설립한 평화목장 농업학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청년 농부들의 교육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진호와 수미를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도 축산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젊은 여성이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동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생명체니까요. 그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수미도 말을 보탰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세요. 농장 일은 혼자서는 너무 버겁습니다. 함께할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젊은 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떠났고 진호와 수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우리도 저렇게 시작했었지, 진호가 말했다. 수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많은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농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작은 목장은 이제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배우고 감동을 받는 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마리 소의 기적적인 출산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미가 말했다. 미랑이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진호는 깊이 공감했다. 그래, 우리가 심은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날 거야. 그것이 바로 농부의 삶이지 않을까?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평화목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네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을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진호와 수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네 쌍둥이 송아지의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 진호와 수미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었고, 그들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다. 농장의 뒤편 언덕에 서면 지금도 미랑이의 표지석 근처에서 네 마리의 송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평화목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이 빚어낸 마법 같은 순간의 흔적일 것이다.